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북한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금수산 태양 공전을 참배했습니다. 네. 선친들의 시신이 안치돼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딸 김주혜가 처음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단 사진 몇 장을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보고 질문을 네. 드리죠. 네, 김정은 리설주 주회 이렇게 세 가족이 참배행렬 맨 앞줄에 자리를 했는데 보시면 네. 정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주회가 서 네.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정중앙 자리를 좀 양보한 모습을 보였고요. 맞아요. 또 공연 관람 사진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회가 가운데 있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 볼에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네. 손을 얹고 있거든요, 얼굴에. 이런 좀 친밀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이런 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좀 첫 번째 사진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습. 예. 그러니까 다들 그 정부 관계자 다 참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습이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약간 가족 사진 같은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연출을 좀 과하게 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쵸.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저도 있는데 생각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김주의 나이가 지금 정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 몇 년생인지 모르고 뭐 10대 중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점 더 복장도 그렇고 예. 공식적인 행사에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처음 등장했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김정은 같이 등장한 횟수가 30차례에서 이제 40차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이제 그만큼 뭐 여러 가지 해서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후계자 구도로 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신년 행사 때도 저렇게 정장 차림을 하고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키도 아빠를 따라잡았어요 이제. 네, 근데 예. 사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다 키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근데 보통 이제 뭐 부부가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멜라니 여사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뒷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쩌면은 위치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이것뿐만 아니라 그 평양에서 신년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이제 부자간이 굉장히 가까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부녀네요, 부녀. 네, 예. 부녀지간에 저렇게 저렇게까지 스킨십을 하는 가족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가깝다.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체에 손을 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감이죠, 한다고, 감이. 그렇게 예.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딜 갈 때 절대 앞에 서서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앞에 그 가면 안 누구도. 된다. 네. 예. 근데 주에는 간다. 앞에 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옆에 서는 장면 당연히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경축 행사장에서 예. 주회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전용 리무진 아우르에서 직접 내렸거든요. 이것도 포착이 된 걸로 봐서 지금 어쩌면은 북한에서 권력 서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김주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정상들이 그렇게 어느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은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꽃다발을 이제 아이들이 주지 않습니까? 네. 주혜도 마찬가지로 꽃다발을 받았고요. 그걸 이제 옆에 보좌진에게 넘겨주는 장면까지 포착이 되면서 예. 김정은만큼이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인이 아니라 주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앞에 사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가운데 제일 앞자리에 김정은, 김주혜, 리설주 이렇게 포진된 걸로 봐서 저 세 사람 핵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바로 뒷줄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어쨌든 좀 힘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통 그 신년 메시지, 연말 네. 메시지에서는 대남, 대미 메시지 보통 맞아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엔 네. 그런 게 안 나왔고 메시지에도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뭐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 발표하면은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그쵸. 것이다. 뭐 피가 흥건할 예, 것이다. 예.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는 뭐 신년이긴 합니다만 뭐 대미나 한국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의 우호 관계 그리고 파병돼 있는 북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 무사히 만나서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파병군의 노고를 특별히 칭찬을 많이 했고요. 러시아 관계도 강조를 했었고 또 파병군인들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을 밝혔고 네. 이런 파병군 덕분에 러시아와 그리고 북한 간의 우애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좀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노동신문이 시진핑 주석 부부의 연하장을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보낸 축전과 함께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 러시아, 중국이 가장 강력한 북한의 우방이고 네. 제일 대접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고 그러네요. 또 반면에 푸틴 대통령 축전은요. 중요 기사로 따로 다루면서 작년 12월 달에 전문을 다시 노동신문에 게재했었는데 예. 중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태남면 막루에서 북중러 정상이 한꺼번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저 세 나라가 굉장히 돈독해졌구나 싶었는데 네. 올해 신년사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관계를 회복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부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네. 한편 새해 첫날부터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스위스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당시 또 새해를 위한 파티가 열려서 좀 인파가 많이 몰려서 네. 점점 사망자와 부상자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도 시작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여행을 많이 가고 예. 이제 뭐 휴양지로 많이 떠나게 되는데요. 1일 새벽 1시 30분쯤에 스위스 남서부 지역에 있는 크랑몬터나 스키장 안에 있는 술집에서 바에서 네. 폭발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발이었고요. 예. 불길이 건물 밖으로 다 나올 정도로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 일단 스위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아이고. 원인이 아직 정확한 건 아니긴 한데 테러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화재가 발생해서 저렇게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안타깝게도 40명 사망했고요. 115명이 부상을 입어서 인근 병원으로 지금 이송이 돼 있는데 수술실에 가득 찰 정도로 아이고. 굉장히 위중한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지금 화재는 다 진압을 했고요. 주변 지역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시민들이 꽃을 갖다 놓으면서 애도를 표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새해부터 안타까운 소식인데. 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처음 무슬림 출신의 뉴욕 시장 맘다니가요. 새해 첫날 취임 선서식을 가졌는데 장소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색달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취임식을 이제 공식적인 취임식은 1일 오후에 이제 시청 앞에서 하는 것이고 예.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관례적으로 이제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맘다니 시장이 저기 이제 화면에 보입니다만 예. 저기가 올드시티역 역사입니다. 계단 아. 내려가는 곳인데 예. 지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곳이긴 한데요. 취임 선서에서 지금 보이는 사람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고요.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인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쿠란을 들고 있고 네. 법무장관이 선서문을 읽어주면 맘다니 시장이 한 문장씩 따라 읽으면서 선서를 하게 된 건데요. 예. 맘다니 시장이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선서문은 뭐 아시다시피 법에 따라서 내가 뉴욕시 시장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 올드시티역이요. 1904년에 개통된 뉴욕 최초의 28개 지하철 중 하나인데요. 현재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저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맘다니 시장이 그 자신이 시장이 되면은 뉴욕시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 교통도 포함해서 이제 이거를 무료로 하겠다는 아,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역할이 있고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하철 탈 때 가장 놀라는 부분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확하고 쾌적하다는 거 예. 굉장히 놀라는데 사실 뉴욕의 지하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좀 예. 더럽고 관리가 좀 안 되고 지금 말씀인 것처럼 올드시티 지역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뉴욕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공공 서비스가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노후화됐고 또 누구도 좀 타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네. 교통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려보겠다는 의미가 있고 본인도 이제 그 다음에 1일날 정식으로 시장직 선서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이 이제 시상 취임식을 주재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고등학생 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학교 다녔다. 예. 그리고 첫 데이트를 할 때도 이제 지하철, 예. 버스 타고 다녔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뉴욕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를 만들 것이고 자신은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 예. 그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다는 말인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공격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좌파다, 극좌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자신은 그런 사람 아니고 모든 뉴욕 시민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을 그렇게 공격한 사람이 있다면은 혹시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자신이 뭐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공약을 포기한 일 없을 거다. 예. 자신이 말했던 공약 다 지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쟁 휴전은 여전히 교착 상태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서 활동하는 구호 단체 활동을 중지시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 데다가 이스라엘 측에서 37개 이 구호단체에 대해서 허가를 이제 끝내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건데요. 예. 이거 날짜가 1월 1일부터 구호단체들 활동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구호단체들은 등록 규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구호단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 의무적으로 제출해라라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구호단체 자격이 중지가 될 것이고 60일 안에 활동을 모두 중단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는데요. 예. 이제 이스라엘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호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이 구호단체가 물건을 보내고 근데 그 물건들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하마스가 빼돌린다. 그리고 심지어 하마스와 일부 구호단체 직원들이 뭐 내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예.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극단적인 조치로 이 37개 구호단체 활동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이미 유니세프 측에서 10월 한 달 동안에요. 가자 지구에서 5세 미만 아동이 9,300명이나 심각한 영양 실조다라고 밝혔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호품에 의지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데 구호단체 활동까지 못하게 하면서 예.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벌어지고 있고 유엔 측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가자 지구 구호 체계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에 있는 여러 외무장관들도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의 의료, 식량 그리고 필수 서비스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거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에서는 그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점점 세지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네. 거예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돈이 휴지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예. 돈의 가치가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1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가 뭐 수십 % 오른 상황이고 그 전부터 따지자면은 2015년부터 따지자면요. 요즘 우리나라 달러 환율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걱정스럽다. 지금 잠깐 내려가겠습니다만 이란 같은 경우는 2015년 대비해서 지금 10년 지났습니다만 달러 대비해서 그 이란 화폐, 리알 가치가 40분의 1로 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요. 결국 처음에는 상인들 위주로 시위가 시작이 됐었는데 이 시위가 대학생까지 합류하면서 28일부터 시작된 시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점점 과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슬람 혁명 통해서 지금은 이제 공화국이 선포가 된 상황인데 하지만 시위대들이 차라리 왕조였을 때가 낫다. 아. 그때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 말하면서 네.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요. 이란은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메니,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하메니에서 시민들이 물러나라, 독재자 물러나라 하면서 반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도 여러 가지 장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난면 광장에서 그 시위대가 탱크를 맨몸으로 맞섰던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예. 하는데 시위 참가자가 테헤란 시내에서 도로에 앉아서 이제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난면 사태 거의 비슷한 건 아니라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당장은 좀 해결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서방의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운 형법을 시행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혼전 동거를 범죄로 규정을 하고 또 대통령을 모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이슬람, 뭐 힌두교, 불교 이렇게 좀 섞여 있고 일부 지역은 이슬람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혼전 동거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형법이 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형법의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혼전 동거 적발 시 최대 징역 6개월이고요. 예. 그리고 혼외 성관계는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이제 가족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친고죄로 분류가 되긴 한다라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가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모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현직 대통령 그리고 국가기관을 모욕하게 되면은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가인을 반하는 이념을 유포하면은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엄격한 법안인데요.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유엔과 미국 측에서는 형법 개정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 사생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라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외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조심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인도네시아 문화적 규범과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는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이 강한 지역인 수마트라 섬 같은 경우는요. 일부 지역에서 작년 6월 달부터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남녀가 적발되면서 각각 100대 공개 태형을 대형. 받은 적이 저게 있었습니다. 저걸 적발이 가능하군요. 네,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이번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걸 시행하겠다라고 바뀌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앤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